가끔 우리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도 그 사람을 오래 곁에 두지 못합니다. 상대가 갑자기 변해서 떠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조금씩 밀어낸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걸 깨닫는 순간은 이미 연락이 끊기고 난 뒤거나 서로 마음이 멀어진 뒤입니다. 그때가 되면 후회해도 되돌릴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를 잃고 나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적어도 앞으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될 겁니다. 좋은 사람을 스스로 잃게 만드는 습관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사소해서 그 순간엔 전혀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하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서 상대는 어느 날 문득 이 관계는 나만 노력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마음은 서서히 식어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어요. 늘 제가 힘들 때 먼저 연락해주고 사소한 일도 기억해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점점 줄어들고 답장을 늦게 하거나 대충 보내는 날이 많아졌죠. 저는 여전히 그 친구를 좋아했고 우정이 변한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친구 입장에서는 내 마음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 거죠. 결국 연락은 서서히 줄었고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 관계가 멀어진 건 상대방이 변해서가 아니라 제가 조금씩 방치한 탓이었습니다. 관계에서 위험한 건 큰 다툼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다툼은 오해를 풀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정말 무서운 건 서서히 식어가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소리 없이 자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상대는 더 이상 내 옆에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한 번 얻으면 끝까지 내 옆에 있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좋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소중히 대하지 않는 관계에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최근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잘해주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진 않나요? 이 질문에 잠시 멈춰서 대답해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관계를 지킬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가 먼저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거리를 넓히는 건 대체로 사소한 말투, 태도, 반복되는 습관이에요. 예를 들어 바빠서 못 갔어라는 말이 자주 나오거나 상대가 한 얘기를 건성으로 듣는 습관 또는 연락이 귀찮을 때 대충 대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쌓이면 상대방은 나는 이 관계에서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나 관계의 속도는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좋은 사람은 자신의 진심이 계속 가볍게 다뤄진다고 느낄 때 그 관계에서 물러납니다. 아무리 정이 많아도 스스로를 지키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죠. 심리학에서도 미세한 무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대놓고 무례한 행동이 아니라 사소하지만 반복되는 무관심과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휴대폰을 자주 본다거나 상대의 말을 자주 끊는 행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당장은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상대방의 자존감을 서서히 깎아내리죠. 그리고 그 상처는 보통 조용히 쌓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음부터는 굳이 말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는 거죠. 좋은 사람을 오래 곁에 두고 싶다면 이 작은 습관들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걸 절대 아까워하지 마세요. 관계는 노력한 만큼, 아니, 노력보다 상대가 내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 만큼 유지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짧게라도 연락해보세요. 그 사람을 잃고 후회하는 날이 오기 전에. 좋은 사람은 오래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좋은 사람을 잃게 만드는 또 하나의 위험한 습관은 바로 감정에 대한 가벼운 반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특히 마음을 주는 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기분과 생각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게 기쁜 이야기든 속상한 일이든 심지어 별것 아닌 잡담이든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꺼내놓았을 때 상대가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거나 가볍게 흘려버린다면 그 순간부터 마음의 문은 닫히기 시작합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인데요. 아주 친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서로 오래 알고 지냈고 믿음도 두터웠죠. 그날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을 겪고 속이 답답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힘든 하루였어. 이 한마디를 꺼냈는데 돌아온 대답이 아, 그런 날도 있지 뭐였어요.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지만 그 순간 저는 뭔가 턱하고 가슴이 막히더군요. 아, 오늘 내 마음은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얘기구나. 그 사람에게 내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좋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존중해주는 관계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무시되거나 축소되면 그 관계를 멀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보다는 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관계를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은 누군가가 힘든 이야기를 꺼냈을 때 무심코 그럴 수도 있지. 다들 그래. 이렇게 말한 적이 있나요? 그게 위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에게는 네 기분은 별거 아니야라는 신호로 들릴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런 반응을 감정 무효화라고 부릅니다. 즉,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그 무게를 줄여버리는 말과 행동을 의미하죠. 물론 우리는 전부 누군가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들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하게 들어주는 시간이 아니라 그 순간 내가 네 마음을 듣고 있다는 태도입니다. 짧게라도 그랬구나. 네 입장에서는 힘들었겠다. 이런 말 한마디만 해도 상대는 충분히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저는 청취자 한 분이 보낸 사연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몇 년 동안 절친처럼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마다 야, 그거 별일 아니야. 난 더 힘들었어. 이런 식으로 대화가 돌아왔다는 거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점점 이야기하는 게 싫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얘기를 진짜로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관계에서 중요한 건 해결책보다 공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받고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좋은 사람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아무에게나 열지 않습니다. 한번 열었는데 그게 가볍게 다뤄진다면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죠. 그때부터 그 관계는 겉으로만 친한 관계가 됩니다. 이건 연인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연애 초기에는 서로의 기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당연해지고 반응이 무뎌집니다. 또 그 얘기야? 그건 네가 예민해서 그래. 이런 말이 습관처럼 나오면 그 사람은 조용히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더 이상 아무 얘기도 하지 않게 되죠. 그건 이별의 신호입니다. 혹시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최근에 한 이야기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태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했을까요? 아니면 닫게 했을까요? 좋은 사람은 떠나기 전까지 거의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무섭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웃고 연락도 하고 대화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마음의 문이 닫히고 있죠. 그리고 그 문은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리기 어렵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은 당신의 반응을 기억합니다. 말보다 더 오래, 태도보다도 더 선명하게. 그리고 그 반응이 그 사람을 붙잡을 수도, 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심한 비교입니다. 좋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다른 누구와 비교되는 순간 마음이 식기 시작합니다. 비교라는 건 꼭 노골적인 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칭찬처럼 들리는 말에도 비교가 숨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너도처럼 조금만 더 적극적이면 좋을 텐데. 는 벌써 그걸 해냈더라. 네, 친구는 참 똑 부러지던데.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조언이나 관찰처럼 보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나는 그 사람보다 부족하구나라는 느낌을 남깁니다. 저는 예전에 정말 믿고 따르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늘 조언도 아끼지 않고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가끔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너 후배처럼만 하면 금방 인정받을 텐데. 처음엔 동기부여가 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제 존재를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그 선배 앞에서 점점 제 이야기를 안 하게 됐고 마음도 멀어졌습니다. 좋은 사람은 자신이 온전한 나로 존중받길 원합니다. 다른 누구의 그림자나 누군가의 복제본처럼 취급되기를 원하지 않죠. 그들은 비교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 옆에서 오래 머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비교는 관계 만족도를 빠르게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사회적 비교 이론, Social Comparison Theory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위치를 확인하는데 이 비교가 지속되면 자존감이 하락하고 관계에 대한 신뢰도 줄어듭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서 비교를 당하면 그 상처는 훨씬 깊게 남죠.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아직 부족하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이 습관은 더 치명적입니다. 전 여자친구는 이런 거 잘했는데 다른 남자들은 이렇게 하더라. 이런 말은 듣는 순간 사랑이라는 안전지대가 깨져버립니다. 그 안전지대가 깨진 뒤에는 아무리 달콤한 말과 행동을 해도 예전처럼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청취자 한 분의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평소엔 다정했지만 집안일을 하다가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진짜 깔끔하게 했는데. 그 말이 칭찬이나 추억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라는 압박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걸까? 그럼 그 사람한테 가면 되잖아. 그 말 속에 쌓인 서운함과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느껴졌습니다. 혹시 당신도 무심코 비교하는 말을 습관처럼 하고 있진 않나요? 심지어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도 상대의 마음에는 나는 네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이라는 그림자를 남깁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일수록 그 그림자 안에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빛이 있는 곳으로 걸어 나가버리죠. 비교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을 약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바꾸고 싶다면 비교가 아니라 인정해서 시작해야 합니다. 너는 네 방식이 참 좋아. 그 부분은 네가 제일 잘하는 거야. 이런 말이 오히려 상대를 변화시키고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관계에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비교는 변화보다 상처를 더 빨리 만든다. 그리고 그 상처는 좋은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오늘 누군가와 대화할 때 비교 대신 관찰을, 평가 대신 존중을 선택해보세요. 그 선택 하나가 당신 곁에 좋은 사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신뢰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둥이 있습니다. 그건 약속입니다. 크든 작든 한번 한 약속을 지키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진심과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일수록 약속을 대하는 태도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약속이 반복적으로 깨지는 순간 그 관계를 더 이상 지켜야 할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한두 번 어긴다고 뭐 어때? 이해해주겠지. 하지만 좋은 사람은 이해와 포기를 구분합니다. 한두 번은 이해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그 사람의 말에 마음을 거두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건 조용히 티나지 않게 진행됩니다. 저는 예전에 한 동료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료는 정말 유능했고 평소엔 관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감일을 지키는데 늘 문제가 있었죠. 처음엔 사정이 있었겠지 라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두 번째에도 이해했죠. 그런데 세 번째가 되자 저는 그 사람과 다시 일을 맡기 꺼려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신뢰는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이런 작은 반복에서 무너진다는 걸요. 좋은 사람은 자기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기는 행동은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니라 너의 시간과 마음은 내게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로 느껴집니다. 특히 그 약속이 한 번 보자, 같이 하자처럼 마음의 교류가 목적이었다면 깨진 약속은 마음의 거리를 더 빠르게 벌려놓습니다. 청취자 한 분이 이런 사연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몇 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만날 약속을 잡을 때마다 당일에 취소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이해했지만 세 번쯤 반복되자 그 친구의 이름이 휴대폰에 뜨는 것만으로도 피로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냥 또 취소하겠지. 이 생각이 먼저 드니까 설레거나 기대되는 감정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사실 약속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시간을 맞춘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건 상대방의 기대를 지켜주는 행위입니다. 기대가 깨질 때 사람은 실망합니다. 그 실망이 한 번이면 상처, 두 번이면 의심, 세 번이면 마음의 철수로 이어집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는 순간도 있죠. 그럴 때 중요한 건 어겼다보다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좋은 사람은 이해심이 넓지만 그 이해는 성에 있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미안, 꼭 다시 날짜 잡자 라는 말 뒤에 정말로 새 약속을 잡고 지키는 사람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 없이 넘어가거나 반복해서 미루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연인 관계에서는 이 습관이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데이트 약속, 기념일, 중요한 순간을 가볍게 어기는 태도는 나는 너보다 다른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사랑을 서서히 말려버립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확인하는 감정이니까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과의 약속을 최근에 한 번이라도 가볍게 취소하거나 미룬 적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 마음속에 작은 금이 간 순간일 수 있습니다. 금이 간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균열이 계속 방치되면 결국 깨져버립니다. 기억하세요. 약속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서 관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오래 곁에 두고 싶다면 작은 약속 하나라도 반드시 지키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 습관 하나가 관계 전체의 신뢰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좋은 사람을 잃게 만드는 또 하나의 위험한 습관은 바로 감정 표현을 지나치게 아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굳이 표현 안 해도 우리 사이니까 이해할 거야. 하지만 좋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가치는 행동과 표현에서 확인합니다. 표현 없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건 마치 물을 주지 않는 화분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서서히 메말라가죠. 저는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서로 오래 알아서 편했고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이나 네가 있어서 참 좋다는 마음을 거의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서로 다 아니까 굳이 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고마워하거나 좋아한다는 마음을 한 번도 확신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표현하지 않은 걸 편안함이라 생각했지만 그 친구는 무심함으로 느낀 거죠. 좋은 사람은 마음을 짐작만 하면서 오래 버티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는 이 관계에서 의미 있는 존재다 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확신이 사라지는 순간 그 관계를 지킬 이유도 함께 사라집니다. 심리학에서도 정서적 피드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그 피드백을 통해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피드백이 없으면 관계의 안정감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건 연인, 친구, 가족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연인 사이를 예로 들어볼까요? 연애 초기에는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편해져서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변화가 사랑이 식은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예전만큼 마음이 없는 건가? 라는 불안이 자랍니다. 좋은 사람은 이런 불안을 오래 품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안전하게 느껴지는 곳을 찾아 떠납니다. 청취자 한 분이 보낸 사연이 있습니다. 남편이 원래는 표현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결혼 초반에는 노력해서 수고했어, 고마워 같은 말을 자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그 말들이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그냥 성격 때문이라 넘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는 이 집에서 당연한 존재가 됐구나라는 서운함이 쌓였다고 했습니다. 그 서운함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작은 다툼에도 크게 폭발하게 되었죠. 감정 표현을 아끼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변명은 이겁니다. 내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래 이런 성격이라서. 하지만 성격은 습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말하고 보여주고 반복해야만 상대의 가슴에 닿습니다. 특히 좋은 사람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사람 옆에 오래 머무릅니다. 혹시 당신은 최근에 누군가에게 고맙다, 네가 있어서 좋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혹은 마음속으로는 감사와 애정을 느끼면서도 그걸 말로 꺼내는 걸 미루고 있진 않나요? 그 침묵이 관계를 조용히 멀어지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세요. 좋은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추측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들은 확신이 주는 따뜻함 속에서만 머물기를 선택합니다. 그 확신을 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감정 표현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짧게라도 말해보세요.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 한마디가 관계를 지키는 물이 됩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경계입니다. 경계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나 사생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 생활 리듬, 감정의 한계선을 존중하는 마음까지 포함됩니다. 좋은 사람일수록 이 경계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이 경계가 반복적으로 침범되면 그들은 말없이 그 관계에서 물러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침범하면서도 그걸 침범이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친하니까 괜찮다, 우린 가족 같은 사이니까 라는 말로 합리화하죠. 하지만 친함과 무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예전에 직장에서 친하게 지낸 동료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고민도 털어놓고 사소한 부탁도 잘 들어주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동료는 제 퇴근 시간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오늘은 좀 늦게까지 남아줄 수 있지? 라고 묻기보다 그냥 제 스케줄에 맞춰 약속을 잡아버리곤 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제 시간과 선택권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결국 예전처럼 마음을 열 수 없게 됐습니다. 좋은 사람은 상대를 위해 기꺼이 양보할 줄 압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선택일 때입니다. 그 선택이 당연한 의무처럼 바뀌는 순간 그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둡니다. 청취자 한 분의 사연이 생각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놀러 올 때도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랍니다. 그게 몇 번 반복되자 집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처럼 느껴지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그분은 그 친구를 더 이상 집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서운해했지만 본인은 이렇게 말했죠. 내 공간에 대한 경계는 내가 지켜야 해.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관계는 건강할 수 없어. 경계 침범은 물리적인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인 영역에서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힘들다고 말할 때 그건 별일 아니야 라며 감정을 축소하거나 원치 않는 조언을 억지로 주는 것도 경계 침범입니다. 좋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경험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 존중이 사라지면 그 관계에서 마음을 빼앗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심리적 침범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동의 없이 감정이나 생각의 영역에 지나치게 들어가는 행동이죠. 이 침범이 반복되면 상대는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그 방어벽은 한번 세워지면 쉽게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경계는 중요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의 휴대폰을 몰래 본다든가 그 사람의 시간을 자기 일정에 맞추는 건 위험한 습관입니다. 좋은 사람은 신뢰가 깨어진 관계에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경계 존중 위에 세워집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의 경계를 무심코 넘은 적이 있나요? 그게 친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은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불편함을 크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마음을 조금씩 거두어갑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관계는 경계를 지킬 때 오래간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서로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를 허물지 않는 것이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위험한 함정 중 하나는 상대방의 노력을 당연한 것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고마웠던 행동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감사가 줄어들고 감사가 줄어들면 존중도 희미해집니다. 좋은 사람일수록 이 변화를 아주 빨리 감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는 마음이 더 이상 의미 없다고 느껴지면 그 관계를 조용히 떠납니다. 저는 예전에 한 동료와 꽤 오랜 기간 같은 팀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료는 항상 먼저 나서서 힘든 일을 맡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그 헌신을 고마워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 노력을 그 사람 몫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움 대신 기대가 자리 잡았고 그 기대가 당연함으로 굳어졌습니다. 결국 그 동료는 어느 날 이렇게 말하며 팀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도와주는 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하는 걸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은 상대를 위해 노력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가치는 인정과 감사에서 유지됩니다. 아무리 마음이 넓어도 계속 당연하게만 여겨지면 지칩니다. 그리고 지친 마음은 결국 떠나게 됩니다. 청취자 한 분의 사연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연애 초기에 남자친구가 매일 퇴근길에 데려다 주는 게 너무 고마웠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챙겨다 주고 피곤한 날이면 차 안에서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곤 했죠. 하지만 1년쯤 지나자 그 행동을 특별하게 느끼기보다 당연한 일처럼 생각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다 어느 날 남자친구가 데려다 주지 못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도 모르게 왜 오늘은 안 와? 라는 말이 나왔고 남자친구는 대답 대신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고 합니다. 그 미소 뒤에는
이미 마음이 멀어진 기운이 깃들어 있었던 거죠. 심리학에서 적응 수준 이론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 환경이나 행동에 오래 노출되면 그걸 기준점으로 삼게 됩니다. 그 기준이 형성되면 이전에 느꼈던 감사와 감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감사 표현을 해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문제는 당연함이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그건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해준 일에 반응 없이 넘어가거나 감사 대신 다른 요구를 덧붙이는 행동이 그렇습니다. 고마워 대신 근데 왜 이렇게 늦었어? 이런 말은 상대의 마음을 단번에 꺾어버립니다. 좋은 사람은 내 노력이 이 관계에 의미가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거둔 좋은 사람은 다시 잡기 어려운 먼 곳으로 가버립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하고 있는 노력이 있나요?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언제부터인지 감사 인사를 건너뛰고 있진 않나요? 그 노력은 오늘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멈췄을 때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는다면 그건 이미 늦은 후회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감사는 마음속에만 있으면 의미가 없다. 말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자주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노력이 계속할 가치가 있는 일이 됩니다. 오늘 당신 곁에 누군가에게 짧게라도 말해보세요. 네가 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고마워. 그 한마디가 좋은 사람을 잃지 않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됩니다. 좋은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습관 중 하나는 겉으로는 대화를 나누지만 속으로는 듣지 않는 태도입니다. 흔히 말하는 흘려듣기죠.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가 귀 기울여지고 있다는 걸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을 열고 관계를 깊게 이어갑니다. 반대로 이야기가 가볍게 흘려들어간다고 느끼면 이 사람은 내 말에 관심이 없구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좋은 사람일수록 이런 신호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저는 예전에 친했던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는 잘 들어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고개도 끄덕이고 중간중간 반응도 해줬죠. 그런데 대화를 마치고 며칠 뒤 그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더군요. 제가 이미 했던 말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겁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저 반응들은 그냥 예의였구나. 실제로는 내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았구나. 좋은 사람은 표면적인 예의보다 진짜 관심을 원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그 관계는 금세 표면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청취자 한 분의 사연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남자친구와 사귀는 내내 이런 패턴을 겪었다고 해요. 처음엔 다정하게 들어주는 것 같았지만 다음 날이면 자신이 한 말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면접 날짜를 얘기했는데 며칠 뒤에 그날 뭐 하기로 했었지? 라고 묻는 거죠. 그때 느낀 실망감은 단순한 기억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이 사람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라는 깨달음이었죠. 결국 그 관계는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마지막에는 서로의 하루에 대해 묻지도 않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심리학에는 적극적 경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과 의미까지 함께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적극적으로 듣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 속 숨은 의미를 파악하고 그 감정에 반응하며 기억에 남깁니다. 좋은 사람은 이런 경청을 해주는 사람 곁에 오래 머뭅니다. 문제는 흘려듣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신뢰를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큰 실수나 다툼처럼 티나게 깨지지 않지만 조금씩 금이 가듯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은 이 미세한 무관심을 가장 빨리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이야기가 소중하게 다뤄지지 않을 때 더 이상 그 관계에서 이야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혹시 당신도 대화를 하면서 휴대폰을 보거나 딴 생각을 하면서 맞아 같은 자동 반응을 한 적이 있나요? 그 순간 상대방은 이미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사람은 체면 때문에 바로 말하지 않을 뿐 그때부터 마음의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듣는 태도는 사랑과 존중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는 것이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특히 좋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대화할 때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의 마지막 한마디까지 들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 곁에 좋은 사람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잃게 만드는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사과를 제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말실수도 하고 무심코 상처 주는 행동도 합니다. 그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문제는 실수가 아니라 그 후의 태도입니다. 특히 좋은 사람일수록 실수보다 대처에 더 마음을 둡니다. 그 대처가 늦거나 성의 없으면 그 순간부터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죠. 저는 예전에 친했던 사람과의 작은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무심코 한 말이 저를 꽤 서운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과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다른 대화 중에 불쑥 그때 좀 미안했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물론 늦게라도 사과한 건 고마웠지만 이미 그 며칠 동안 저는 그 사람은 내가 상처받은 걸 모르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쌓인 감정의 거리를 한 번의 사과로 완전히 메우기는 어렵더군요. 좋은 사람은 마음속에 오래 쌓아두지 않습니다. 대신 상처를 받았을 때 이 관계가 안전한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상대가 제때 진심으로 사과하는가입니다. 청취자 한 분이 보낸 사연이 떠오릅니다. 오래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모임 자리에서 자신을 곤란하게 하는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상처가 컸죠. 그런데 친구는 아무 말이 없었고 며칠 뒤에 다른 연락을 하면서 그때는 농담이었어. 미안이라고 하더랍니다. 그 순간 느낀 건 사과가 아니라 그냥 상황을 대충 덮고 넘어가려는구나 였다고 해요. 그 후로는 그 친구 앞에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사과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상대가 상처받은 직후에 사과할수록 그 감정이 굳어지기 전에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는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로 각인됩니다. 즉, 늦은 사과는 사건보다 신뢰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사과를 미루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 상대가 알아서 괜찮아질 거라는 착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은 이런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 마음을 존중하는 사람을 옆에 둡니다. 사과가 늦는다는 건 그 존중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익히죠. 혹시 최근에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내 말이나 행동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연락해 사과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사람은 완벽함을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를 소중히 여깁니다. 기억하세요. 사과는 빠를수록 가볍고 늦을수록 무겁다. 그리고 무거운 사과는 종종 상대의 마음을 돌리지 못합니다. 좋은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면 잘못을 느낀 순간 바로 사과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좋은 사람을 잃게 만드는 마지막 치명적인 습관, 그건 상대방을 바꾸려고 드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명분 아래 상대의 성격, 습관, 가치관을 조금씩 바꾸려 합니다. 그게 사랑이자 관심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죠. 하지만 좋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본질적인 부분을 존중해주는 관계를 찾습니다. 그 본질이 부정당하거나 계속 고쳐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그 관계를 떠납니다. 저는 예전에 아주 성실하고 따뜻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 방식이 조금 느리고 꼼꼼했지만 그게 장점이자 매력이었죠. 그런데 다른 지인이 그 친구와 오래 지내면서 너는 좀 더 빨리 움직여야 해. 그렇게 꼼꼼하면 융통성이 없어 보여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엔 조언처럼 들렸지만 그 친구는 점점 위축됐고 결국 내가 있는 그대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인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좋은 사람은 발전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자기 선택이어야 하지 누군가의 압박과 기준에서 비롯돼서는 안 됩니다. 존중 없는 변화 요구는 사랑의 탈을 쓴 통제일 뿐입니다. 청취자 한 분의 사연이 생각납니다. 연애 초반에는 서로의 다름을 매력으로 느꼈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친구가 그녀의 외모 스타일, 말투, 심지어 친구 관계까지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려고 했답니다. 처음엔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지만 점점 나는 지금 이 모습으로는 사랑받을 수 없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나로서 사랑받고 싶었어. 근데 너는 내가 다른 모습이 되길 바라는 것 같았어.
심리학에서는 이를 조건적 긍정이라고 부릅니다. 상대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킬 때만 인정과 애정을 주는 태도죠. 이 조건이 강해질수록 상대방은 자신을 부정하게 되고 관계 속에서 자유와 안전감을 잃어버립니다. 좋은 사람은 이런 환경에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계를 선택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이래야 해라는 강요로 변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압박입니다. 좋은 사람은 변화를 강요하는 손을 잡지 않고 그 손을 놓고 자신이 편안히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혹시 지금 당신 옆에 누군가를 바꾸려고 한 적이 있나요? 그게 선이었더라도 상대방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부정당했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변화는 존중이라는 밑바탕 위에 자라야 합니다. 존중이 빠진 변화는 결국 관계를 해치는 칼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좋은 사람은 완벽해서 좋은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빛나서 좋은 사람입니다. 그 빛을 바꾸려 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빛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공허뿐입니다. 오늘 당신 곁에 좋은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지금의 그 모습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그게 좋은 사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